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왜 일하는가? 지금 당신이 가장 뜨겁게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 이나모리 가즈오 지음, 김윤경 옮김, 다산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이나모리 가즈오. 첨단 전자제품 제조업체 교세라 창업자이자 명예회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CEO 중 한 사람이며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 불린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27세의 자본금 3천만 원으로 벤처기업 교토 세라믹을 창업해 연매출 16조 원, 종업원 7만 명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1984년에는 허를 찌르는 경영 전략으로 시장 독점 경쟁사를 물리치고 신생 통신업체 다니엔 덴덴을 연매출 50조 원의 거대 기업으로 키워냈다. 77세의 나이에 일본 수상의 간곡한 청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일본 항공 회장 자리에 취임해 8개월 만에 24조 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흑자로 돌려세웠다. 2009년 일본에서 출간된 이 책은 아무런 홍보도 없이 묵직한 메시지만으로 전 세계에서 수백만 부가 넘게 팔렸다. 일에 대한 관점을 전복시킨 이나모리 가즈오의 철학에 감화된 수많은 CEO가 사비로 책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선물할 정도로 직장인에게 뜨거운 화두를 던졌으며 2014년 삼성그룹 임직원 도서 바자회에서는 삼성물산 김신 전 대표가 수장 중인 왜 일하는가가 두 번째로 높은 가격에 낙찰되기도 했다. 지난 10여 년간 삼성 임직원 최다 추천 도서, 새해가 되면 직장인들에게 반드시 선물하는 책, 기업인들의 서평이 가장 많은 책 등의 수식어가 붙은 이 책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회자되고 있다. 이번에 나온 한국어판은 최신 개정판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 수장 가치를 높였으며 번역을 손보고 윤문의 본문의 완성도를 더했다. 차례 살펴볼게요. 프롤로그.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내일 더 행복한 나를 꿈꾼다면. 1장. 왜 일하는가? 2장. 일을 사랑하는가? 3장. 무엇을 꿈꾸는가? 4장. 노력을 지속하는가? 5장. 현재에 만족하는가? 6장. 창조적으로 일하는가? 에필로그. 내일을 여는 인생 방정식.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한 치 앞도 내려보기 힘든 이정표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극심하게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할 확실한 지침도 찾아내지 못한 채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환경 파괴 등 과거에는 경험한 적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눈에 보이는 변화와 더불어 우리 내면의 의식과 가치관 역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바뀌었다. 물론 새로운 변화를 맞아 과거의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난 것만큼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결코 변해서는 안 되며 더 철저히 지키고 키워야 할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 안타깝다. 왜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쓴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하는 의미와 그 목적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 일을 잘하기 위한 기술과 매뉴얼은 넘쳐날 만큼 지천에 깔려있다. 왜 일하는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면 결과가 나오고 급여가 나오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궁리할 필요가 없다. 눈을 뜨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은 일에 쓰고 있지만 정작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일 자체를 싫어하고 힘든 일은 웬만하면 피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한다거나 피땀 흘려 일한다는 말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부정하거나 고루한 사고라고 비웃는다. 아니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이들을 경시한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하기보다는 주식 투자처럼 편하게 돈 버는 삶을 동경하거나 하루빨리 벤처기업을 세워 상장한 후 일확천금을 거머쥐고서
이른 나이에 은퇴해 여유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기도 한다. 한편 일 자체를 두려워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삶을 갈아먹는 고역이라 생각하고 취직도 하지 않은 채 부모의 그늘 아래서 빈둥빈둥 세월을 보낸다. 왜 사는지, 어떤 사람이 될지 뚜렷한 목표도 없이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마지못해 일하기도 한다.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나 능력이 있어도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일에 대한 가치관과 마음가짐의 변화가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다. 일하는 것을 필요악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마치 상식이라고 여겨지기까지 한다. 솔직히 말하면 일하기 싫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나간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힘든 일은 좀 피하고 몸도 마음도 편하게 일하고 싶다. 저녁 시간을 회사 일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개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취미생활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다. 경제가 발전하고 일상이 윤택해진 탓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아니, 이는 비단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왜 일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며 일 자체를 진지하게 대하려 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뿐인 귀한 삶을 사는데 지금 당신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묻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60년 동안 경영자로 살아오며 깨달은 일하는 이유와 일하는 방법을 꼭 알려주고 싶다.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이해하고 열심히 일하면 행복한 인생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다. 바로 이런 의도로 이 책을 썼다. 일하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 일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내일 더 행복한 나를 꿈꾼다면 일을 한다는 것, 더 나아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만병통치약과 같다.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묘약이라고 해도 좋다. 이 세상에 매끄럽고 순탄하기만 한 삶은 없다. 원하지도 부르지도 않았건만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잇따라 우리 삶을 덮쳐오기도 한다. 이런 역경과 불행의 사사건건 휘둘리면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고 무의식 중에 살아갈 의욕마저 잃게 된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더욱 맹렬히 전념해야 한다. 혹독한 운명을 이겨내고 삶을 밝고 희망차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이 일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봐도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나는 젊었을 때 수없이 좌절을 겪었다. 우선 중학교 입학시험에 낙방했다. 어린 시절 사경을 헤맬 정도로 심하게 결핵을 앓았고 그래서 수업을 듣지 못한 날이 많았다. 병을 앓았음에도 무리해서 공부를 해 다시 중학교 시험을 치렀지만 결과는 또 낙방이었다. 그런데다 전쟁으로 인해 집까지 불타버리고 말았다. 왜 나는 지독히도 운이 없을까? 10대 초반의 어린 마음은 절망감에 휩싸였고 늘 침울했다. 시련은 그 후로도 계속됐다. 대학 입시와 취업도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다. 가고 싶던 의과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진 뒤 고향에 있는 가고시마 대학 공학부에 입학했다. 원하지 않았던 학교와 학과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 현실에 따라야 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필사적으로 공부했지만 시험 역시 쉽지 않았다. 모두가 이 정도면 틀림없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내 구직 활동은 모조리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때 나는 어떻게든 서둘러 직장을 구해 가족을 먹여 살려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수님의 소개로 교토에 있는 소규모 고압 초자 제조회사 쇼공업에 입사했다. 하지만 그 회사는 내일 당장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심각한 적자 상태였다. 첫 월급조차 제 날짜에 나오지 않았고 회사는 내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사정했다.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도 그렇다고 마음 편히 다닐 만한 회사도 아니었다.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밀려올까?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데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23살이던 나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암담한 심정에 사로잡힌 채 내 운명을 한탄했다. 내 운명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렇게 가혹한 운명으로 온통 뒤덮이고 말 것 같던 내 인생을 단 한 가지 계기로 단박에 새로이 변화시켰다. 생각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모든 걱정과 불안이 말끔히 씻긴 듯 사라졌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전념하자. 살기 위한 길은 오직 그뿐이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고난과 좌절 쪽으로밖에 돌아가지 않았던 내 인생의 톱니바퀴가 좋은 방향으로 역회전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내 삶은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지고 희망이 넘치는 나날로 바뀌어갔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도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고민하지 않은 채 마지못해 일을 하며 상처받는 이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는 자신을 비하하고 그 때문에 좌절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일하는 것은 우리 삶에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내고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자신의 맡은 일에 사력을 다해 전념하라고 말이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면 무아지경에 빠질 때까지 몰입해보라.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와도 당당히 맞서 부딪혀보라. 그러면 분명 자신을 올가매던 고난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지어낸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다. 90년 인생 동안 직접 경험했고 영세한 기업이라던 교세라를 세계 최고의 그룹으로 키워낸 비결이다. 부디 이 책을 읽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나모리 가즈오. 1장. 왜 일하는가? 천년을 생각하며 집을 짓듯이. 왜 일하는가?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버는 건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이자 가치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나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단지 그 한 가지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기 위해 일한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은 스님이 오랜 세월 엄격한 수행에 전념해도 이루기 힘든 만큼 상당히 어렵지만 일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큰 힘이 있다. 일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전에 텔레비전 방송에서 궁이나 사찰 건축을 총지휘하는 도편수의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무려 60년 가까이 그 일에 인생을 바친 그 도편수의 말을 듣고 나는 크게 감동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나무는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해도 말입니다. 나무를 베거나 다듬을 때면 반드시 그 영혼이 내게 건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년된 나무를 사용할 거라면 이후로도 천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 평생을 바치고 진심을 다해 노력해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마음속을 파고드는 말을 할 수 없다. 그의 말에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 삶에 대한 겸허, 그리고 일에 대한 책임감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그는 단순히 대패질을 해 멋진 건물을 짓는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에게 도편수의 일이란 인생을 바친 소명이자 내면을 단련하는 수련이고 높은 인격을 수양하는 훈련이었다. 그것은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천년의 울림이었다. 그 도편수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70살이 넘을 때까지 줄곧 궁이나 사찰을 짓는 몫으로 일했다고 한다. 그 오랜 세월 오직 한 가지 일에 전념한 동안 괴롭고 힘든 일도 많았을 것이다. 당장이라도 다 그만두고 싶을 만큼 고생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도편수로 성장했다. 천년을 살아온 나무처럼 무수한 고난을 이겨내며 훌륭한 인격을 키워냈기에
그토록 울림이 있고 연륜이 느껴지는 말을 진심에서 꺼낼 수 있었으리라. 나는 이 도편수처럼 평생을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고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깊은 감동을 느낀다. 한결같이 자신의 일을 올곧게 갈고 닦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격의 깊이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을 마주할 때마다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행위인지를 깨닫는다. 바로 그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일에 몰두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약 그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했다면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의 일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일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면 나무가 들려주는 말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때때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가슴속에서 솟아난다. 대체 무엇을 위해 일하는 걸까? 그럴 때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려 보라. 일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마음을 갈고 닦으며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았기에 나이 어린 목수가 천년의 울림을 깨닫고 이나물이 가져오라는 한 청년이 흔들림 없이 지금의 교세라를 세웠음을. 뉴브리튼 섬에서 배운 일의 의미.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 일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독일 영사의 일에 관한 주제로 대담을 나누던 중 이런 말을 들었다. 노동의 진짜 의미는 자기가 맡은 일을 달성하고 실적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면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했다. 일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 일을 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연마하고 인성을 기르는 데 있다. 즉, 자신의 눈앞에 놓인 일에 온 힘을 다해 몰두한다면 우리는 내면을 갈고 닦아 깊고 두터운 인격을 갖출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성장한다. 하루하루 충실히 일에 매진하면서 자아를 확립하고 인격적 완성에 가까이 다가간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세상에 나와 있는 위인전을 펼쳐들어도 어김없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꼭 위인이 아니더라도 위업을 이루고 명성을 얻은 사람들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집중력으로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매진했다. 끝없는 인내와 노력으로 큰일을 해내고 훌륭한 인품을 갖춘 것이다. 남태평야 뉴브리튼 섬에 사는 어느 부족은 열심히 일하는 게 곧 삶의 미덕이라 여기며 살아간다. 이곳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마음도 성장한다. 일의 성과는 올곧은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라는 단순한 가치관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 마을은 화전 농법으로 타로토란을 재배하며 살아간다. 이곳에서는 일하는 것이 고역이라는 개념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이 일을 하며 추구하는 것은 일의 미적 성취와 인격 수양, 즉 일을 아름답게 완성하고 그 과정을 겪으며 인격을 연마하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밭의 배치, 작물의 수확량, 흙내음으로 일의 성과를 평가한다. 좋은 냄새가 나는 밭은 풍년이고 나쁜 냄새가 나는 곳은 결실이 없는 곳이라 변별하는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해 농사를 훌륭하게 해낸 사람은 마을 사람 모두에게 인격이 높은 사람이라 평가받는다. 한마디로 노동의 결실인 수학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이 높고 낮은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뉴브리튼 섬 부족들에게 일이란 생존을 위한 양식을 얻는 수단인 동시에 마음을 연마하고 인격을 드높이는 과정이다. 그들은 부지런한 사람이 좋은 결실을 얻는다고 믿는다. 이는 오랜 세월 이어온 그들만의 삶의 기준이자 그들이 대대로 이어온 생존 방식이다. 그들의 삶을 토대로 볼 때 인품이 좋아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깨달음이 원시사회부터 엄연히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원시사회야말로
일에 대한 진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인류에게 근대 문명을 안겨준 서양 사회에서는 일이란 곧 고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구약 성서의 서두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일화만 봐도 명백히 알 수 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는 신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 낙원에서 살 때는 일할 필요가 없었지만 추방되고 난 후에는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 힘겹게 일해야 했다. 이 유명한 이야기에는 인간이 소위 원죄를 갚기 위해 노동이라는 벌을 받았다는, 즉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의식이 깊게 깃들어 있다. 다시 말해 서양 사람들은 일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서 피해야 할 행위라고 여긴다. 바로 여기에서 일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끝내고 보수는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다는 노동관이 생겨났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서양과 달리 동양에는 이 같은 노동관이 없었다. 일은 분명 고생도 수반하지만 그 고생 이상으로 기쁨과 긍지, 그리고 삶의 보람을 가져다주는 존엄한 행위라고 여겼다. 그래서 일찍이 동양에서는 무슨 직업을 가졌든 모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평 없이 일을 계속했다. 일회용품을 만드는 장인은 자신의 기술을 연마해 훌륭한 일회용품을 만드는 일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긍심과 만족을 느꼈다. 일을 한다는 건 기술을 연마하는 것을 넘어 마음을 갈고 닦는 수행이며 더불어 자아 실현과 인격 형성을 이루는 정진의 과정이란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켜온 일에 대한 가치관도 크게 변화했다. 이 달라진 가치관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일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끝내고 보수는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다라는 사고방식이다. 간절한 몰입이 인생을 바꾼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나도 처음부터 일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고생하면서 일하는 걸 당치도 않게 생각했다.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늘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돈을 줘도 고생 따윈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꾸할 만큼 건방지고 제멋대로였다. 요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힘들게 일하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내면을 성장시킨다는 고리따분한 가르침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인격을 수양한다는 말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다. 하지만 그런 나의 안이한 생각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한 쇼우공업이란 낡고 초라한 회사에서 단박에 깨지고 말았다. 한때 쇼우공업은 일본을 대표하는 고압 초자 제조회사였지만 내가 입사했을 때는 그 위용은 온데간데였고 월급도 제 날짜에 나오지 않는, 심지어 회사가 내일 당장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경영 상태가 최악이었다. 오너 일가의 경영권 싸움과 노동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자네 어쩌다 저런 망해가는 회사에 들어갔나? 저런 회사에 계속 다니다가는 결혼도 못할 걸세. 심지어 근처에 있는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가도 주인에게 동정을 받기 일쑤였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내 동기들은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이기만 하면 을에 불평 불만을 쏟아내곤 했다. 이런 회사에 들어왔다는 게 너무 창피해. 더 좋은 회사로 빨리 이직하고 싶어. 나는 극심한 경기 불황 속에서 대학 교수님의 소개로 간신히 들어온 회사였기에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다녔다. 원래 같았으면 감지덕지한 마음에 회사 험담 같은 건 입 밖에 낼 처지도 아니었다. 그런데 자꾸 회사에 대한 불만을 듣게 되니 젊고 철없던 나 역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회사를 소개해준 교수님에 대한 은혜도 잊은 채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했으면서 불만만 터뜨린 것이었다. 그렇게 입사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입사 동기들이 차례차례 회사를 그만두기 시작했다. 나 역시 이대로 회사에 남을 수는 없었다. 이만큼 버틴 것도 회사가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지막까지 회사에 남아있던 나는 또 한 명 남아있던 교토대학 출신 동기와 함께 자위대 간부보생 학교에 지원해 입사 시험을 치렀다. 결과는 둘 다 합격이었다. 우리는 이곳을 벗어났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왜 처음부터 이 생각을 못했을까 싶을 정도였다. 다만 입학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호적 초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래서 가고시마 본가에 서류를 떼어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서류만 챙기면 이 지긋지긋한 회사와도 영영 이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호적 초본이 오지 않았다. 당신은 전화가 매우 귀하던 터라 몇 번씩 전보를 보냈지만 깜깜 무소식이었다. 학교에는 사정이 생겨 서류가 도착하지 못했다고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고 사정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그 동료만 간부 후보생 학교에 입학했고 나는 서류 한 장 때문에 입학이 취소되고 말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본가에서 호적 초본을 보내주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어렵게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교수님 소개 덕분에 가까스로 교토에 있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고작 1년도 참고 견디지 못하다니 한심한 놈이군. 내 결정에 형은 몹시 화를 냈고 그래서 호적 초본을 보내주지 않은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입사 동기 중 나 혼자만 다 망해가는 회사에 남게 되었다. 이제는 달리 갈 곳도 없었다. 다들 그만둔 곳에 홀로 남은 나는 오갈 곳 없는 폐잔병이었다. 유명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직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 지방대학 졸업자가 인맥도 없고 입사한 회사를 반년 만에 그만둔 내가 재취업을 할 수 있을 리 만무했다. 혼자가 된 나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인생이 잘 풀린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회사를 그만둔 탓에 오히려 비참한 인생을 보내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망해가는 회사에 남아 오히려 필사적으로 노력한 끝에 훌륭한 성과를 올려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회사에 남아 노력했는데도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경우를 따져가며 과연 회사를 그만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 회사에 남는 게 옳은 선택인지 고심한 끝에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것은 내 앞날을 역전시키거나 나를 더 초라하게 할지도 모를 결단이었다.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의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저 막연히 불만을 품고 회사를 그만둔다면 아무리 좋은 회사에 간들 또 똑같지 않겠는가? 그래서는 인생이 잘 풀 일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회사를 그만둘 이유를 찾지 못한 나는 우선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불평불만을 내뱉는 대신 일단은 당장 눈앞에 놓인 일에 철저히 몰두해보고자 다짐했다. 쓸데없는 잡념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일에 정면으로 부딪혀보기로 했다. 그러자 치열하게 싸워보고 싶은 욕구가 샘솟았다. 그 뒤로 나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진지하게 일을 해나갔다. 당시에 나는 쇼우 공업에서 최첨단 파인 세라믹 연구를 담당하고 있었다. 새로 결심하고 난 후부터는 냄비와 밥솥 등을 챙겨와 연구실에서 묵으며 그야말로 24시간 연구에 파고들었다. 새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밤낮을 잊은 채 실험에 몰두했다. 그때 내가 필사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무모하고 장렬하게까지 보였을 것이다. 내가 맡은 일은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다. 최첨단 제품을 만드는 일이었기에 배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됐다. 그래서 파인 세라믹에 관한 최신 논문이 게재되어 있는 미국 전문 잡지에 구해 한 손에는 영어 사전을, 한 손에는 잡지를 들고 읽었다. 하루 업무가 끝난 밤 시간과 휴일에는 도서관에 가 전문 서적을 빌려 파고들었다. 읽다가 성에 차지 않으면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기까지 했다. 파인 세라믹 제품은 무기화학 분야로 대학에서 유기화학을 전공한 내게는 무척이나 생소한 분야였다. 그래서 연구를 위해 벼락치기로 무기화학을 공부했다. 더구나 경쟁업체는 그 분야에 나보다 더 능통하고 그 일에만 평생을 매달린 사람이 많았으므로 나는 없는 시간을 쪼개고 더 쪼개어 연구에 몰두해야 했다. 그들에게는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형편없는 시설에서 혼자 연구한다는 것이 어린애 소꿉장난으로 여겨졌으리라. 그런데 일에 완벽히 몰두하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20대 초반의 풋내기가 하는 연구에서 잇따라 좋은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와 동시에 나를 괴롭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고민과 갈등이 차츰차츰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심지어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어쩔 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일이 힘들지 않았고 내가 하는 일에 더 진지한 자세로 임하게 되었다. 자연히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 이전까지는 고난과 좌절의 연속이었던 내 인생에 생각하지도 못한 변화가 생겨난 것이었다. 그렇게 내 인생 최고의 가장 큰 성공이 찾아왔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